천만 탈모인 잡아라 불붙은 탈모 치료제 시장. 이 탈모가 정말 고민이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방법들 가운데 이렇게 머리를 잘 만져주시는 분들이 또 탈모처럼 안 보이게 하는 방법들도 공유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완벽한 치료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치병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탈모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꼭 이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노화로 인한 탈모까지 모두 잠재적인 것까지 합하면 이렇게 1,0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탈모를 하면 생각을 하면 이제 흔하게 남성들에게 좀 집중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에게 탈모가 많이 온다라고 이제 보통을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20대에선 34세 사이에 탈모 인구 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여성 탈모 환자도 정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인들은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불규칙한 식사라던가 또 수면 부족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후천적인 영향 때문에 탈모 인구가 지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주는 그 외적인 이미지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모로 인해서 뭐 자신감이라던가 자존감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하면 대인기피증이라던가 우울감까지 호소하시는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모에 대한 연구라던가 개발은 정말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지만 뭐 뚜렷하게 엄청나게 뭐 효과를 주는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효과 좋은 탈모약을 개발을 하면 그 사람은 좀 노벨상감이다, 독방산에 앉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정말 뚜렷하게 좀 개선된 치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아무래도 탈모를 이제 이 탈모에 관련된 약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탈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이제 공약에서 이 탈모 관련 약들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탈모 관련된 약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전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탈모의 좀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탈모는 이제 크게 노화로 인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탈모 현상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병적인 탈모 현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원인인지에 따라서 지금 탈모 치료법도 서로 달라집니다. 이제 일단은 노화와 유전으로 인한 탈모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나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냥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약제라던가 치료제에 대해서 비급여 대상이지만요. 이제 병적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병적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좀 방치하다가 약간의 이제 탈모로 번지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스트레스성 탈모 아니면은 원형 탈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강보험 그 급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여도 그게 결국에는 대인기피증이라던가 우울감이라던가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질병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탈모를 건강보험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부담을 이제 국민들이 함께 떠안아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탈모가 건강보험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이어트도 함께 넣어줘라 이렇게 좀 약간 의견들이 좀 충동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아직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모에 대한 지원책을 두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청년을 중심으로 탈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청년들에게는 요즘에 뭐 N4 세대라고 해가지고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탈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나 연애라던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일단은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지금 두 곳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성동구랑 충남의 보령시입니다. 일단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인 성동구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월에서 4월 이렇게 두 달 동안에만 3
34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라고 해요. 한 780명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네. 2달 만에 지금 절반 이상의 모집자가 모였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좀 연령대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만 49세 이하 보령 시민에게 연 50만 원까지 탈모 치료제와 관련한 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성동구랑 충남 보령시 이외에도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중으로 비슷한 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 중으로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금액 같은 거는 미정이 된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탈모 치료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좀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좀 열심히 이렇게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탈모약이나 탈모 미용 제품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네. 종목인데요. 한 5월쯤에 좀 많이 이제 맞아요. 이슈가 됐던 네.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산균이라던가 진단키트 쪽에서 판매가 좀 줄을 이뤘었던 기업이었고요. 코로나 시기에 한 98,000원대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엔데믹 시대가 좀 오기 시작하면서 진단키트 쪽의 매출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4만 원 후반에서 한 5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바이오니아가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탈모 화장품 시장 쪽을 좀 공략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스메르나라는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코스메르나 아직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효과를 좀 갖고 있는 화장품인가요?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니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기술이 네. 있어요. 그게 이제 SAMI-RNA라는 이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 속에 있는 탈모와 관련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mRNA를 분해할 수 있는 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먹는 탈모 치료제라고 한다면 프로페시아를 많이 네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제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DHT라고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좀 억제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의 우려가 함께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면서 탈모를 치료하고 탈모를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탈모와 관련한 유전자를 건드려가지고 그 단백질 분해를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탈모를 좀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건들지 않는다라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4개월 정도 바르면 탈모 완화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페시아와는 다르게 이제 프로페시아는 먹는 약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두피에 바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이라던가 여러 부작용 발생 위험도 현저히 적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독일 더마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 5스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먹는 약도 아니고 바르는 약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또 거부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 코스메르나 제품 지금 판매 현황은 좀 어떨까요? 이제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자사몰에 5월 3일에 이 코스메르나의 판매를 좀 게시를 했거든요. 네. 일단 처음 게시한 만큼 아무래도 좀 테스트성 이제 판매도 함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게시를 했으실 것 같은데요. 테스트 판매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입고 물량이 모두 완판이 됐고요. 네. 특히나 신기했던 점은 이제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약간 남성들이 많이 먹는 치료제로 생각을 했지만 코스메르나는 또 여성들도 함께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에서 한 20에서 30%가 젊은 여성층에게서 많이 구매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지역,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 판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메르나가 출시가 되면서 바이오니아 주가도 함께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주가에 영향을 줬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이제 아마존에 함께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도 이제 바이오니아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줬었거든요. 네. 이제 코스메르나가 아마존에 좀 빠르게 입점을 했어요. 원래 이제 아마존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네.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르나를 좀 빠르게 입점시키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좀 착착해가지고 한 3개월 이내로 좀 단축을 네. 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 아마존에 좀 빠르게 입점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판매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히 바르고 먹어야 효과가 그래야죠. 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5월부터 좀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고
있고 지금 6개월 정도 이제 꾸준히 바르신 고객분들의 후기가 좀 입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면 코스메르나가 앞으로 좀 판매를 하는데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까지 아마존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탈모의 또 핵심 치료제가 될지 이 코스메르나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바르는 제품이고요. 네. 그러면 실제 복용하거나 프로페시아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은 없을까요? 네,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올릭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역시나 이제 올릭스도 코로나 시기에 백신과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함께 올랐던 기업인데요. 한때 6만 원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네. 추세긴 하고요. 지금 한 16,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올릭스도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코스메르나는 바르는 화장품의 약이었지만 이제 올릭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는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RNA 기반의 탈모 치료제로 올릭스 104C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릭스 104C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 수용체의 발현을 줄여가지고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이제 올릭스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호르몬이 결국에는 남성형 탈모라던가 뭐 여드름이라던가 뭐 전립성 비대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안드로겐이랑 안드로겐 수용체랑 만나게 되면 그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호를 좀 전달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네. 이제 수용체라는 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호를 이제 함께 전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용체의 발현을 줄이는 것이 탈모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 104C를 통해 가지고 이 탈모를 억제할 수 있는 약효를 좀 입증을 하면서 지금 개발에 한창인 상황입니다. 앞서서 프로페시아 말씀을 주실 때는 약간의 뭐 성기능 저하라든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올릭스의 약물은 어떤가요? 이제 프로페시아는 두피 이외의 다른 신체들에게 좀 노출이 됐을 때 성기능 저하,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네. 수 있고요. 특히 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복용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그렇군요.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이 효력이 지속 시간이 24시간으로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올릭스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혈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뭐 노출에 대한 뭐 성기능 저하라던가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던가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분해는 빠르게 되는데 먹었을 때 그 약물 지속 시간이 3주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네. 프로페시아는 방금 제가 24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릭스 약물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3주 동안으로 굉장히 그 효력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올릭스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호주에서 임상 1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최근에 임상 1상 첫 환자에 대한 투약 소식도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최근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RNA 기반의 탈모 치료제가 임상 1상에 진입한 거는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에서도 지금 최초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게 약물 치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임상 1상 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1상이 마무리가 잘 되면 RNA 기반의 탈모 화장품으로 먼저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 3년 이내로 이제 RNA 기반의 탈모 화장품으로 먼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메르나랑 약간 경쟁 구도를 그럴 수 보이면서 있겠네요. 이 두 네. 제품들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올릭스도 정말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RNA 기반의 또 탈모 치료제라고 하니까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일상 결과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화장품으로 먼저 출시가 된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내놓은 거죠. 네. 이 코스메르나였죠. 코스메르나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해외 기업에서는 탈모용 치료제라든지 개발 현황이 좀 어떨까요? 네, 이번에 이제 화이자에서도 관련한 제품이 출시됐다고 소식이 들렸는데 출시된 건 아니고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위고비로 다이어트를 네, 하면서 맞아요. 이제 화이자도 알약형 이제 비만
비만용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이제 뉴스에서 임상시험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임상시험을 하고 있던 중에 참가자들의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이제 결과를 확인을 네.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폐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온 소식이 지금 세계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형 탈모제 리트플루에 대해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탈모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자의 리틀플루에는 JAK 억제제라는 게 들어 있거든요. 네. 이 억제제가 면역 활성화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원형 탈모를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 시험에서도 리틀플루 50mg을 복용을 했더니 718명의 환자 중에서 한 23%가 투약 후에 한 6개월 후에 두피 한 80% 이상에서 모발이 다시 났다, 성장한 것으로 이제 임상 시험 결과가 나타났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탈모 치료제라고 한다면 좀 성인을 대상으로 거기에 초점이 그랬죠. 맞춰져 있던 네.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그 중에서도 원형 탈모 치료제는 지금까지 없었지만요. 이번에 화이자가 리틀플루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원형 탈모로 고생하는 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제약업체라던가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디바이스 기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있잖아요. 네. 뭐 헬멧을 쓰고 있으면 전자파가 뭐 적외선 치료가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탈모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런 탈모인들을 조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과장 광고라던가 허위 그런 것도 광고들도 많죠. SNS에서 네. 굉장히 많이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서 제품을 선택할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약간 그런 것들도 있어요. 민간요법도 되게 많이 또 SNS에 돌아다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상 민간요법을 잘못 활용을 했을 때 오히려 좀 탈모의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뭔가 이제 모발이 빠지고 얇아진다 싶으면 좀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모이신 분들은 워낙 이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절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무분별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식적인 치료제라든지 화장품을 꼭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바이오니아 그리고 올릭스 두 종목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으로 가보자면 화이자도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일라이릴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루미언트라고 이제 국내에서도 지난 3월에 중증 원형 탈모증에 대해서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관심 가져보시면서 탈모인들의 또 소원이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이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3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전력가 상황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국내에만 이 탈모인들이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5분의 1 정도가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료제의 개발 현황과 그리고 어떤 화장품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현황을 종목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